아내의 맛 진화가 장모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13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 진화 부부, 홍현희 제이슨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주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였던 함소원 진화 부부. 함소원과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한 진화는 이날은 장모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장서 케미를 발산했다. 딸 혜정이 목욕을 끝낸 후 옷을 벗은 채 화장실에서 나온 진화는 집에 방문한 장모님과 딱 마주치며 어색한 상황이 됐다. 진화가 가출을 끝내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집을 찾아온 것. 당황한 진화는 허둥지둥 옷부터 갈아입고 다시 장모님을 맞이했지만 장모님은 육아의 기본 의상을 직접 골라주며 슬슬 잔소리를 가동. 진화가 장모님과 고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을 예감케 했다. 진화는 장모님의 걱정과 잔소리가 폭풍랩처럼 쏟아지는 와중에도 잘 알아듣지 못해 괜찮아요만 무한 반복해 웃음을 안겼다. 마트로 잠시 탈출을 시도한 진화는 장모님이 부탁한 옥수수와 아이스크림을 잘못 알아듣고 옥수수 아이스크림으로 싸우면서 또 한 차례 진땀을 유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화는 곧장 한국어 공부에 돌입했고 이를 본 장모님은 열공에 빠진 진화를 도와주기 위해 곁에 다가왔다. 특히 장모님은 시험 봐서 잘 보면 소원이에게 용돈 올려주라고 하겠다. 용돈을 걸고 한국어 과외에 나서 진화를 흥분하게 했다. 발음과 단어 뜻 하나하나를 설명하던 장모님은 갑자기 진화에게 인생 교육까지 가르쳤고 한 단어 1인생 공부라는 독특한 스파르타식 고급 한국어 과외 타임이 펼쳐지게 됐다.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마친 진화는 보답의 의미로 장모님에게 고기 볶음을 요리해 주었다. 사위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장모님은 자꾸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가볍게 싸우고 말아야지. 집 나가면 안 된다. 소원이가 잘못하면 나한테 일러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조언했다. 홍현희 제이슨 부부는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환골탈태한 히슨하우스를 공개했다. 꿈의 한강 뷰 아파트에 입성한 홍현희와 제이슨은 갑자기 절에 방문해 궁금증을 안겼다. 이유인 즉 집안의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는 달마도를 받으러 간 것. 스님은 달마도를 걸면 재앙을 쫓고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들 애군을 쫓고 싶다는 소망으로 집에 달마도를 걸어놓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달마도를 그리기 전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스님에게 사주까지 보게 됐고 스님은 신랑은 나무고 현희 씨는 물이다. 현희 씨는 고집이 상당하고 소심하다. 부부 사주는 천생연분이다. 찰떡궁합이다고 사주풀이를 해줬다. 이후 산에서 달마도를 얻어서 돌아온 희승 부부는 본격적인 셀프 인테리어에 나섰다. 제이슨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하나부터 10까지 제 손으로 해내는 셀프 인테리어에 나섰다. 제이슨은 전셋집의 한기도, 똥손 홍현희의 방해 공작도 모두 이겨내는 탁월한 능력 발휘로 감탄을 자아냈다. 페인트 칠부터 전동 커튼, 이색 조명 설치와 더불어 공간 구석구석을 1000% 활용하는 셀프 인테리어 꿀팁을 대방출했다. 금손 제이슨이 실력으로 히슨하우스는 환골탈태했다. 한강뷰와 180도 변신한 집 내부를 바라보며 제이슨과 홍현희는 집이 예뻐져서 너무 좋다. 이사오고 방에서 한강 풍경이 보여서 너무 좋다. 하늘을 보면 대추를 감는 원동력이 생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배우 함소원이 설리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14일 함소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쁜 설리, 남편도 너무 좋아해, 나도 좋아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함소원이 설리와 함께 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화면 가득한 미녀들의 미모에 시선이 끌린다. 한편 함소원은 남편 진화와 함께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이다. 두 사람은 수라의 딸 혜정양을 두고 있다. 함소원이 딸 혜정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배우 함소원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 끝남, 불이 나게 달려와 9시 턱걸이, 우리 딸내미 안 자고 엄마 반겨주네라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귀가 직후 딸 혜정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함소원의 모습이 담겼다. 함소원은 혜정이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 보고 싶었지? 라고 물어 미소를 안긴다. 진아를 쏙 빼닮은 혜정의 이목구비가 시선을 끈다. 한편 함소원 진아 부부는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이다. 우리 정부가 수출 5대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한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해 1, 가해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화이트리스트인 가해 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에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 품목에 대한 포괄 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해 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해 1 지역처럼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해 2 지역에 포함된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 그룹 NSG, 화학, 생물학 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AG, 미사일, 무인 항공기 관련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일반 무기 및 첨단 재료 관련 파세나르 체제 WA다. 가해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국과 북한 등이 포함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하되 개별 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한다. 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 시행일 기준이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 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 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앞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모였다. 우리 역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 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한다. 뽕남매가 책임지는 뜨거운 여름 안방 바캉스. TV조선 뽕 따러 가세의 송가인이 부산을 찾아 식스팩 복근을 장착한 몸짱. 남성 팬들에게 둘러싸인 광안리 인어공주로 활약했다. 오는 15일 목밤 10시 방송되는 TV조선 송가인이 간다. 뽕 따러 가세. 이하 뽕 따러 가세 5회에는 여름철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도시.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한 부산광역시를 세 번째 뽕밭으로 택한 뽕남매의 이열치열 더위 사냥기가 담긴다. 이날 방송에서 송가인과 붐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 마치 신혼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여름 휴가 전용 좌석에 앉아 바캉스 기분을 제대로 만끽했다. 특히 음료수를 이용해 만든 칵테일로 러브샷을 나누며 끈끈한 남매의 케미를 발산하던 이전과는 다른 묘한 핑크빛 기류를 형성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던 중 미국 콜로라도에서 온 사연을 받아든 뽕남매는 자가 면역 질환인 AA 앨러피시어 에리터 원형 탈모증에 걸렸던 5살 아이가 1년 동안 온갖 수를 써도 호전되지 않다가 최근 기적처럼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접했다. 송가인은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며 또 한 번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붐 역시 열창을 마친 송가인을 위해 스페셜 도시락을 준비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고 떠오르는 먹방 요정 송가인은 최푸드인 제육볶음과 오므라이스, 사골 국물을 먹으며 먹방 ASMR에 도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웃음으로 물들였다. 이윽고 두 사람은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했고 모래를 채 밟기도 전일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뤄 이들의 뜨거운 인기를 다시금 실감케 했다. 특히 송가인은 식스팩 복근을 장착한 훈훈한 몸짱 남성 팬들에게 둘러싸인 광안리 인어공주가 돼 즉석 버스킹을 선보여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더욱 핫해진 광안리 바닷가에 어떤 쾌청한 노래 한마당이 펼쳐졌을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뽕남매가 여름철 가장 핫한 휴가지로 손꼽히는 부산을 찾아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광안리 바닷가에서 펼쳐질 무더위를 후련하게 날려줄 뽕남매의 신명나는 노래 한 판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송가인과 특급 도우미 붐이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 오지까지 찾아가 자신의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글로벌 힐링 로드 리얼리티 뽕 따러 가세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게
오늘 13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희 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당시 동급생 17살 A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이 씨 부부가 2014년 1월 A씨의 국내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6년 2월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3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며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했고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 규제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약 20여 개 품목의 일본산 통신 장비 부품이 국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통신기기 부분품은 1억 달러 1,220억 원 규모다. 2015년 통신기기 수입액인 1억 8천만 달러 2,201억 원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다. 통신장비 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ICT 부품 분야 적자 규모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일본에 대한 ICT 부품 적자 규모는 51억 4천만 달러 6조 2,860억 원 수준이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에 필요한 웨이퍼 네트워크 장비용, 집적회로 스마트폰용 등은 50% 이상을 일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일단 업계는 대부분 일본 수입 부품이 국내 개발이나 제3국 수입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부품인 수동소자, RF 필터 등은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오지용 광통신 부품이다. 광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인 광능동 부품 레이저 다이오드와 광학 제품은 일본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원천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로 광원 소자의 경우 일본 기업인 루멘텀, 미츠비시, 스미모토가 절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 25G급 고성능 광능동 부품은 일본 후지 카메라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